먼 길을 왔습니다. 제로 트러스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좀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제품도 결국은 제로 트러스트의 마지막 구간까지 가게 되고 그 제로 트러스트의 성숙도 모델, 매추리티 모델에서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아이디 쪽이긴 해요. 네. 그래서 아이디 쪽은 제가 이때까지 정말 설명을 많이 드렸고 옥타가 굉장히 좋아하겠지만 네. 그래서 했고 오늘은 좀 옥타 얘기는 조금 접어두고 네. 오늘 그러면 그 이후에 필요한 제로 트러스트 VPN과 JTNA라고 하는 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JTNA라고 하면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매추리티 모델에서 처음에 관문을 통과를 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어덴티케이션 모듈로 묶고 그거를 그리고 나서는 안전하게 통신하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는 부분이 바로 JTNA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창하게 왜 제로 트러스트에 never trust, always verify 뭐 등등등 not never trust, verify once 뭐 이런 내용을 좀 넣었냐면요. 네. 이게 마치 모든 거를 화이트리스트 형태로 아. 관리한다고 잘못 착각할 수 있어요.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허용한 것만 들어오게 하는 거니까 화이트리스트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뭐 관리자는 죽어나겠지만 뭐 보안은 안전해지니까.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맞는데 이거를 아주 고도화된 지능적인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네. 또 그 비즈니스와 시큐리티 사이에서 밸런스를 찾지 않게 된다면 이거는 그럼 뭐, 무용지물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비즈니스 오리엔티드 시큐리티라는 개념을 항상 보안 담당자와 시소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 쉽지 않은데요, 근데 그거. 네. 네, 그들은 일단은 보안이잖아요. 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정말 완벽한 보안을 하고 싶어 위험 평가를 했어요. 네. 위험 평가를 했는데 A라는 서비스를 런칭을 하려고 하는데 A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가 연간 벌어들일 수 있는 비용이 한 1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보안팀에서 얘기하고 있는 완벽한 보안을 하려고 하니까 200억이 들어요. 이건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면 안 되는데 그들은 그래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뭐 해킹 당해갖고 300억 피해 입으면 어떡할 거예요? 뭐 그런 논리를 또 300억이란 피해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최대치는 10억인데 10억이니까 이제 막 그렇게 계산을 한다면 물론 이제 다른 비즈니스가 있고 또 레퓨테이션이 있다 그러면 네. 훨씬 더 많은 뭐 비용을 저희가 산정을 해야 네. 되겠지만 네. 어쨌든 뭐 말이 안 산수로 얘기를 했을 때 네. 10억의 밸류를 얻을 수 있는 비즈니스에 200억의 보안을 드린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잘못된 거다. 네. 이거는. 그래서 그런 강요는 안 된다. 그래서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걸 해야 되는 거고 필요에 따라서는 과감하게 우리가 이 비즈니스가 없어지면 저희도 없고 그렇죠. 완팀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그래서 그 부분을 명심을 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제로 트러스트를 바라보는 게 정말 의미가 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만 얘기하면 지금 이게 무슨 얘기야라고 하실 텐데 네. 어쨌든 요 5가지 원칙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권한을 주는 네. 것들, 뭐 네. 저희 제품이랑 다 연관되어 있지만 네. 이거는 단순히 데이터나 데이터베이스나 시스템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거에 대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도 얘기하지만 한 번 확인하고 한 번 검증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검증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레이어로 계속 검증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위험을 제거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보시면 Continuous Security Inspec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뒷부분에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시큐리티 인스펙션을 계속 우리가 레이어를 만들어 가야 되는지도 네. 설명을 뒤에 좀 드리고요. 데이터 프로텍션은 그래도 직관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까 이해 가실 것 같고 그리고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이제 보안을 적용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슬랙에 대한 보안을 안 한다. 노션에 대한 보안을 안 했는데 내가 지금 제로 트러스트를 전체를 다 적용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거를? 아니죠. 되게 쉬운 표현으로 뭐 예를 들어서 디바이스 트러스트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디바이스 트러스트가 안 돼 있으면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은 랩탑에서도 뭐 옥타에 로그인을 할 수 있다던가 하는 그런 설정이 돼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옥타에 로그인을 해서 워크스페이스에 접속을 하고 또 워크스페이스에 접속을 해서 뭐 슬랙에 접속을 하고 거기서 다운로드를 받았는데 내가
뭐 그 다운로드 받은 것을 슬랙을 통해서 다른 데로 또 유출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로깅이 안 되고 네. 혹은 아까 얘기했던 캐스비 같은 것들 네. 클라우드 액세스 시큐리티 브로커가 뭔가 동작을 하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홀이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한번 베리피케이션 했다고 하면 지금 그런 홀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 추가적인 레이어드 시큐리티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자라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컬러풀한 걸 좀 보면서 얘기하는 게 좋겠죠. 네. 이게 요 제로 트러스트 프레임워크는 체커에서 주로 쓰고 있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모든 거를 다 설명할 자리는 아니지만 중앙에 이렇게 이제 옥타라는 IDP와 그리고 MDM 모바일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솔루션을 통해서 저희는 맥과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즈 머신 네. 둘 다 쓰고 있고 물론 이제 맥의 숫자가 훨씬 더 많긴 하지만요. 그리고 디바이스 트러스트를 통해서 옥타에 로그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MDM에서 배포한 인증서가 있어야지만 들어올 수 있게끔 물론 이제 유저들은 그건 알지 못하게끔 그렇죠. 백그라운드에서 이런 네. 모든 것들이 다 설치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MDM이 먼저 설치가 되고 나면 옥타, 팔로알토 오늘의 이제 주인공이 팔로알토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팔로알토는 ZTNA 아까 제로 트러스트 네. 네트워크 액세스의 프리즈마 액세스라는 제품과 이제 더 추가적으로 세시라는 항목들을 다 풀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왜 우리 체커가 굳이 팔로알토의 프리즈마 액세스라는 제품을 선택해서 지금 이런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뒷부분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네. 추가적으로 Bring Your Own Device, DYOD 부분은 진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네. 랩탑이라든지 혹은 워크스테이션 그리고 내부에 있는 데스크탑들은 참 잘 관리가 되는 경향이 있지만 뭐 아이패드라든지 혹은 개인 모바일 폰에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의 그 제품으로 이 모든 것들을 커버리지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는데 그 뒷부분에 가장 큰 주축이 되고 있는 팔로알토의 프리즈마 액세스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한번 네. 해보려고 합니다. 요거 한번 제가 또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 커리파이에 들어와서 어떤 식으로 이게 로그인이 되는지 설명을 한번 좀 네. 드려볼게요. 보시면 지금 로그인이 거부가 됐죠. 오. 왜 네. 이거는 뭐냐면 지금 아까 보셨던 게 이제 옥타 화면이고 지금 거부된 이유는 네. 저희가 아까 그 프리즈마 액세스 제로 트러스트 VPN을 이네이블 하지 않아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네이블을 합니다. VPN을 네. 여는. 근데 되게 심리스해요. 네. 이제 커넥트를 하면 가장 가까운 어. 리전을 저희가 찾아서 네. 옥타 베리파이를 이용해서 그냥 지문 찍으면 끝납니다. 네. 네. 이렇게 끝나고 이렇게 붙게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저희는 사실상 그 세 개의 리전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하나는 재팬 리전, 하나는 이제 사우스 코리아죠. 노스 코리아는 아니고요. 이런 네. 건 좀 해외 유저들은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거 하나는 이제 노스 아메리카의 노스웨스트 아메리카. 네. 를 이제 세 가지 리전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그래도 뭐 지금 당장은 이제 한국의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있긴 하지만 네. 미국 태생의 회사기도 하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쪽에 이슈가 생기면 당연히 그 시큐리티 풀이 그쪽으로 붙게끔 되어 터널링이 그쪽으로 되어 네.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붙고 나서는 쿼리파이에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또 우리가 손가락 지문을 이용해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네. 옥타로 들어오게 되고 네. 옥타로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쿼리파이로 바로 선택. 쿼리파이로 네. 로그인을 할 수 있게끔 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다예요. 그래서 들어오는 순서를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네. 오면 이게 디바이스 트러스트 있죠.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 지급되지 않은 디바이스에서는 일단 못 들어오는 게 첫 번째 환경이고요. 앞에 뒤에서 있는 그 보여드렸던- VPN조차도 네. 킬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이거는 아예 아무것도 안 된다고 네, 보시면 네, 네, 될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얘가 이제 옥타한테 한번 물어보게 네. 되고 이 구간 역시도 전부 다 ACL이 다 걸려 있어요. 걸려 있는 상태고
디바이스 트러스트를 아까 물어보면서 들어오고 그래야 이제 AWS가 네. 됐건 지라가 됐건 GitHub이 됐건 들어갈 수 있는 형태. 네. 방금은 이제 커리파이 쪽으로 네, 네. 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일단은 개념적으로는 되게 심리스하게 네, 이해가 네, 되시죠? 네, 잘 됩니다. 네. 다양한 업체에서 이렇게 쓰시다가 네. 이제 우리 회사로 조인을 온보딩을 하셨을 때 이런 경험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큰 회사에서 오신 분들은 좋아하세요. 심리스한 이런 유저 경험들을 네, 네. 내부적으로 네, 하실 수 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ZTNA하고 세시라고 공식적으로 그렇게 네. 발음하라고 네. 또 같은 어가 써놨더라고요. 음. 세시 이렇게 네. 해서 CQ 액세스 CQ 서비스 엣지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는 ZTNA, 네트워크 시큐리티, 다 들어가 KSB, 있네요. 웬에 대한 거, 뭐 DNS에 대한 보안 싹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얘기할 때 최근에 이제 제가 시큐리티 엔지니어 분들을 만나게 되면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옛날 레가시 네트워크 엔지니어나 시큐리티 엔지니어보다 그런 경험을 제가 많이 했어요. 저희 팀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네. 왜냐하면 원체 그 이제 클라우드에서부터 작업을 해보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기존의 어떤 네트워크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는 좀 잘 이해 못하는 경우가 그냥 되니까 클라우드에서. 네, 네, 네. 물론 또 굉장히 그걸 깊게 파고 들으셔서 VPC부터 시작해서 트래픽이 흘러가는 라우팅 구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상대적으로는 조금 떨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키면 되는 게 아니고요. 네트워크를 좀 많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부터 네트워크 시큐리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한번 네. 얘기를 할게요.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렇죠. availability, 네, 가용성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게 무슨 보안이야? 근데 CIA 맨날 얘기하잖아요. 저희가 보안학과 혹은 보안을 처음 시작하게 되면 클래스 101에서 항상 배우는 게 뭐냐면 CIA부터 배웁니다. C, confidentiality, I, integrity, A, availability. 다 알아들으셨죠? 네. 오케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용성이 확보가 안 되면 네. 내 자산이 운영이 아예 안 되겠죠. 그쵸. 그게. 그래서 이거는 동일하게 굉장히 큰 이슈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좋은 제로 트러스트 환경을 꾸미려고 해도 혹은 세시를 구현하려고 하더라도 네. 안 켜지는데 그럼 뭐 무용지물. 접속이 안 되는데 네. 아무리 좋은 기술에 인스펙션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그럼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 글로벌 프로텍트라는 이름의 팔로알토 프리즈마 액세스 제품을 선택까지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리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쓰고 있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안 쓰는 제품들은 이제 얘기 안 하시잖아요. 권장을 안, 네. 안 하고 사실 오피셜리 저희가 이렇게 웨비나를 하면서 우리 커리파이를 소개한 것도 사실 처음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그동안 다들 다들 현기증 난다고 자꾸 하셔가지고 그 CNAPP나 아까 CSPM 영상을 보셔도 뭐 특정 제품에 대한 내용을 사실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이제 좀 팔로알토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정성이 굉장히 있어요. 그리고 가장 빠른 길로 지금 액세스해야 되는 부분을 이 기술적으로 네트워크 전문 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구현하기 어렵습니다. 그게 먼저 시스코도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플러스 뭐 아카마이라든지 클라우드 플레이 같은 이제 CDN 업체들도 제공을 합니다. 네. 예, 뭐 물론 이제 뭐 그들의 네트워크 캐퍼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또 예를 들면 뭐 G스케일러 같은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무조건 우리 팔로알토의 프리즈마 액세스가 최고야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런 제품들이 혹은 그런 솔루션들이 어떠한 네트워크 구조로 리던던시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유저들한테 그 문제가 전가되지 않게끔 디제스터 리커버리 플랜은 어떤지 정말 그게 중요하죠. 그들이 얘기했었던 트래픽 가용성은 확보할 수 있는지가 네. 정말 중요합니다. 심지어 제가 리뷰했었던 것들 중에는 이렇게 이제 오토 스케일링 되고 클라우드 위에서 구현되어 있지 않은 제품들도 있었어요. 예, 그거는 뭐냐면 뭔가 가용성을 늘리기 위해서 트래픽이 확 튀었을 때 네. 그들은 빨리 하드웨어들을 더 확장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심지어. 그래서
지금 보시는 많은 곳들을 원하시는 곳으로 라우팅을 해서 쓰실 수가 있고 물론 제가 이제 미국으로 가서 뭐 출장을 간다고 하면 미국 리전이 가장 빠르게 그러겠죠. 캐싱을 해주겠죠. 네. 그거를 네. 그런 것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하는 어떤 테넌트는 어느 정도의 가용성으로 확보해 줄 수 있는지를 사전에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라이센스 숫자만큼 그때부터 내가 쓸 수 있다 그게 아니고 네. 내가 확보할 수 있는 QS 퀄리티 오브 서비스라는 거 예전에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네. 대역폭을 쓸 때에도 요거는 이 트래픽은 너무 중요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전화 트래픽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게 트래픽이 많지 않더라도 이게 끊어지면 일이 안 네, 되니까 뭐 20%를 확보해 주세요. 혹은 몇 메가를 확보해 주세요처럼 네. 우리가 쓸 수 있는 데이터 플레인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네버 다이 서비스라고 제가 표현을 해봤고요. 네. 두 번째, IPsec 터널링을 지원하냐, 네. 혹은 GRE를 지원하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되게 쉬운 얘기로 제가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쓰고 있는 것들이 노출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잘 암호화돼서 패킷을 전달해야 된다. 그래서 인캡슐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되는데 이게 진짜로 우리가 아까 우리 GP 글로벌 프로텍트를 딱 켰을 때 나의 랩탑 컴퓨터에서 시작되는 브라우저에서부터 우리 GP가 제공하고 있는 글로벌 프로텍트가 제공하고 있는 시큐리티 존하고 터널링이 완벽하게 되고 또 터널링이 된 애들이랑 우리가 뭐 AWS랑 또 터널링을 또 맺거든요. 네. 그거를 그래서 마치 프라이빗 네트워크처럼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모든 구간을 암호화해서 사용을 할 건데 진짜 그렇게 되어 있어? 라는 거를 확인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하려고 VPN 비싼 장비 쓰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근데 안 돼 있는 게 있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리뷰를 할 때 네. 안 되진 않아요. 네. 안 되진 않지만 네. 생각해 보시면 인크립션과 디크립션은 굉장히 많은 CPU 파워를 사용하게 되고 네, 리소스를 네. 쓰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은 고사양의 머신이 백그라운드에서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는 것을 뜻하고요. 그렇죠. 그 얘기인즉슨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벤더들이 돈을 많이 써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그렇지 않고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좀 더 좋겠죠. 그들 입장에서는. 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대역폭이 IPsec 형태로 되어서 네. 맨 밑에 인캡슐레이션의 맨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엔타이어 패킷이 전체 풀 패킷이 인캡슐레이션이 돼서 네. 왔다 갔다 하는가 네, 터널링 네. 모드로 네. 혹은 요게 아까 아. 위에 보셨던 제너릭 라우팅 인캡슐레이션이라고 해서 네. 페이로드만 중요한 부분만 네. 안에 있는 내용만 내가 인캡슐레이션 할 거야. 그러면 헤더를 달고 다니잖아요. 그게 노출이 되네요. 노출이 되죠. 네. 그러면 IP가 뭔지 다 알겠죠.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프록시 형태로 관리가 하기가 어렵지. 어렵겠죠. 네. 그게. 그래서 요거는 좀 헷갈릴 수 있겠지만 제가 간단하게만 얘기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가용성 부분에 그리고 보안 부분에 있어서 그 통신 구간 암호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얘기가 안 되면 사실 뒤에 3번, 4번을 보실 이유가 없으세요. 보안만 자꾸 보시지 마시고 네. 이게 또 보안이지만 네. 우리가 맨날 보던 그런 시큐리티 레이어드 시큐리티나 인스펙션에 대한 그러니까 시큐리티 인스펙션에 대한 부분만 보지 마시고 요 지금 세시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때는 앞에 이 가용성 부분과 글로벌리 쓸 수 있는 가용성과 네. 또 이 통신 구간 암호화와 인캡슐레이션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퍼포먼스를 제공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에이전트를 꼭 설치해야 된다든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것들도 하나의 큰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2번 얘기했고요. 3번 이제 뭐 이거야 뭐. 이거야 뭐 네. 너무 잘 아시는 네.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계속 검사해야죠. 네. 그리고 뭐, 맞습니다. 네. 네, 데이터 유출 안 되게 잘 보호를 해야죠. 제가 이렇게 또 시건 방지기 얘기해서 다음에 안 불러주시면 안 되니까 아닙니다. 시큐리티 인스펙션 참 민감해요. 네. 왜냐하면 뭐 뒷부분에 한 장 더 넘어가면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bring your own device 아, 얘기도 예, 예. 하겠지만 네. 우리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할 때
또 나의 뭐 SNS는 다 인스펙션 되는 거냐? 인스펙션 되면 나의 사생활은 어디로 가는 그러니까요. 거냐? 괜히 또 그렇게 오해할 수 있죠. 오해할 수 있죠. 네. 되게 힘든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일단은 보안 입장에서 먼저 얘기를 하고 다음 페이지에서 네. 그 얘기도 제가 또 꺼낼게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시큐리티 인스펙션을 할 때 에이전트 리스트 형태, 그 다음에 데이터 릭 프리벤션이 같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왜 우리 레가시 VPN을 잘 쓰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제로 트러스트 VPN으로 변경해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네.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기존의 레가시 VPN 같은 경우는 모든 데이터를 해당 VPN으로 다 끌고 와야 돼요, 라우팅을. 그거를 통해야지만 보호가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내가 거기 갔다가 인터넷으로 나가는 애들도 그걸로 갔다 와야 돼요. 트래픽이 네. 전부 어마어마하게 다 몰리겠- 왔다가 가야 되는 거죠. 아. 그거는. 네. 다만 만약에 저희가 물론 인터넷 시스템을 써야 될 때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것들도 있겠지만 네. 물론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클라우드 상에 있는 것들은 굳이 그런 부하를 줄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GP에서 제공하고 있는 시큐리티 풀에서 네. AWS VPN이랑 바로 터널링을 맺어서 쓰게 되면 인스펙션도 되고 또 로깅도 되고 굳이 우리 내부망의 트래픽을 갉아먹는 일도 없다. 이거는. 그리고 슬랙으로 갈 때도 생각해 보시면 우리 VPN을 타고 들어와서 슬랙으로 가는 걸 생각해 보세요. 헐. 야, 바로 그냥 가면 될 텐데. 바로 가면 되죠. 네. 대신 바로 가면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기존에는. 네. 당연히 뭐 보호가 안 되니까. 그렇죠. 요런 네. 시큐리티 인스펙션을 하나도 못 하고 네. 가는 거죠. 네. 이거는. 네. 근데 우리 망을 타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 네. 안에 들어가 있는 차세대 방화벽, 넥스트 제너레이션 파이어월드, NG 파이어월드를 네, 다 네. 타고 네. 뭐 우리가 지금 해놓은 DLP도 타고 되게 많은 것들을 탈 수 있겠죠. 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패킷을 관리하게 된다. 트래픽은 곧 돈인데. 그렇죠. 네. 그래서 굳이 내부망으로 들어올 필요 없는 애들은 여기서 관리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이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두 번째는 VPN이 제공해 주는 게 DLP가 아니잖아요. 그게. 그래서 시큐리티 인스펙션을 제대로 이러한 수준으로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시큐리티 웹 게이트웨이가 별도로 있거든요. 예전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블루코트 네, 네. 같은 것들을 통해서 네. 필터링도 네, 하고 네. 안티바이러스도 한번 내리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여기서 다 해줍니다. 그러면 더 편하겠죠, 훨씬 네. 더. 네. 심지어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실 거예요. 뭐냐면 카톡은 써야 되겠는데. 네. 근데 이제 카톡을 못 쓰게 하면 되죠. 네. 근데 뭐 엄청 불편하죠, 그러면 또. 네. 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회사의 정책에 따라서 네, 잘 하시면 될 것 달라질 수 같지만 있는데, 네.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카톡을 쓰는데 네. 텍스트는 쓰게 해주고요. 파일 전송은 내가 맡겠다. 그건 맞고. 네, 이런 것들 아주 세세한 디테일드 시큐리티 인스펙션이 가능하다. 두 번째, 저희는 이제 구글 워크스페이스와 오피스 365를 둘 다 쓰고 있는데요. 하나만 쓰고 싶지만 네. 네. 그러네요. 보통은 하나만 네, 하나만 쓰시잖아요. 쓰고 네. 네, 쓰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저희는 그 맥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로그인을 저희는 구글에 있는 회사 계정을 통해서 매개 로그인을 하게끔 돼 있고 네. 그 계정이 옥타라 연동이 되어 있고 MDM이랑도 연동이 되어 있고 네. 회사 계정으로 다 되어 있어요. 네네네. 근데 만약에 인터넷을 쓰면서 구글을 차단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웹필터를 통해서 네. 차단해도 될까요? 그 생각을 제가 안 해봤는데 그런데 구글 워크스페이스는 우리 회사에 당연히 제가 농담한 거고요. 회사의 계정을 통해서 컴퍼니 계정을 통해서 로그인해서 쓰는데 네. 지금 위에 보이시는 개인 지메일. 개인 지메일은 쓰게 한다면 글로 나가는 것들은 어떻게 하죠? 저거는 무방비 상태인데.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프리즈마 액세스의 시큐리티 인스펙션 기능을 통해서 관리를 할 수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는 건 되게 하고 되지 않는 거는 차단할 수 있는 아주 세세한 관리가 가능하다. 네. 물론 우리가 가능하면 화이트리스트로 다 걸면 좋습니다. 그거는. 하지만 처음부터 무리하게 화이트리스트를 거는 것 자체는
이제 일을 아예 할 수 없게끔 됩니다. 네네네. 그렇죠. 특히나 1000만 명 있는 큰 회사 아우, 같은 경우에 뭐. 굉장히 크시잖아요, 회사가. 네, 네. 저희가 엄청 큽니다. 네, 5명도 안 되는. 그런 경우에 저희는 화이트리스트 됩니다. 화이트리스트. 예. 알겠습니다. 보안 담당자 있으신. 아니요, 그건 아닌데.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 시큐리티 인스펙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또 꼭 얘기 나오는 게 있어요. 이거 세시 고민하시고 ZTNA 고민하실 때 고민하셔야 되는 게 BYOD 시큐리티 부분입니다. 네, 이제 요 뒷장의 전체 그림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거든요. 네. 왜 제가 이렇게까지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리냐면 어느 정도 제로 트러스트가 완성되고 나면 당연히 모바일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다음 편 예고도 하는데 이제 API 시큐리티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API 시큐리티 지금 약간 하고 안 보시는 거 지금 있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가 바로 모바일, 또 하나가 API 시큐리티. 네. 근데 오늘은 모바일만. 프리즈마 액세스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네. 모바일 쪽은 회사가 돈이 진짜 많아서 됐고 우리 1000대 전부 다 아이폰 혹은 안드로이드 폰, 최신 폰 다 지급, 네, 아이패드, 뭐 갤럭시 탭 다 지급. 네. 그럼 네. 그냥 굳이 뭐 이런 거 되는데. 네.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이거는 알아서 하시겠죠. 네. 근데 많은 회사에서 아직은 이런 상태까지 못 가셨어요. 네, 그렇죠. 그렇지 않죠. 못 가셨어요. 아마 이제 나중에는 그렇게 될 것 같고 체코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희 대표님한테 한번 간곡히 요청을 한번 해봐 보고요. 네, 그러면 이제 결국은 개인 애플리케이션과 또 회사 애플리케이션이 같이 섞여 있는 형태가 됩니다. 네. 근데 이것만으로는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MDM을 이용을 하면 제 MDM을 또 따로 얘기를 할 건데 뭐냐면 MDM은 또 회사 애플리케이션과 기존의 개인 애플리케이션에 약간 아이솔레이션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줘요. 그리고 여기서는 뭘 해주냐면 그 프리즈마 액세스 같은 경우는 시큐리티 인스펙션을 하는 애들과 트래픽을 네. 그렇지 않은 애들을 구분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꼭 써야 되는 회사의 업무로 필요한 애들은 이렇게 지금 인스펙션을 네. 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인스펙션을 걸게 되면 여기서 SSL 까고 네, URL 네. 필터링, 파이어월, 그다음에 뭐 안티바이러스, IPS, 샌드박스, 캐스비 DAP 이런 게 다 걸린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게 아니고 카톡, 개인 카톡, 음. 그다음에 이제 뭐 아까도 카톡은 뭐 개인 카톡이긴 하겠지만 네. 어쨌든 거기서 쓰는 카톡, 네. 그 파일 거기선 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죠. 네네. 인스타, 네. 뱅킹, 각가지 뱅킹들. 저 일단 노란색으로 좀 많이 표시한 이유는 정말 감사합니다. 카카오 분들 많이 이제 구매해 네. 주셔서 나중에 이제 또 바뀔 수도 있을 것 네. 같고요. 네. 어쨌든 트래픽 스플릿 기능을 통해서 프라이버시 프로텍션을 해야 되는 애들을 아예 분리해서 관리를 하거나 혹은 인스펙션을 내리더라도 인스펙션을 하지 않고 할 수도 있어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네, 사생활 침해 요소는 이제 사전에 제거를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물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오해의 여지가 되게 많이 있을 수 있어서 네. 이거는 어웨어네스가 또 필요하고요. 네. 내부적으로 정말 제가 이 얘기는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다른 테스트를 하실 때 이 비중의 테스트를 좀 많이 높이셔야 됩니다.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그래서 다양한 제품들을 보실 때 네. 일단 이게 되는지부터 보셔야 돼요. 저렇게 할 수 네. 있는지. 되는지부터 좀 보셔야 되고 네. 또 인스펙션에 대한 거는 항상 인증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인증서 문제가 정말 스무스하게 해결되어 있는지도 보셔야 되고 제가 고생했었던 많은 그런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이게 최고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스테이블하다.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내용을 조금 4가지 형태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서머리를 해볼게요. 네. 제로 트러스트 프레임워크를 얘기를 할 때 오늘 커리파이에 대한 CDPP 클라우드 데이터 프로텍션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네. 여기에 대한 5가지 지금 꼭 필요한 내용들 IDP라든지 그리고 클라우드 프로바이더가 자동으로 동기화가 돼야 되는 내용들 네. 좀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또 데이터 프로텍션에 대한 내용도 또 드렸었고 또 지속적으로 또
API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씩 다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저희가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시스템 액세스 컨트롤러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캐스비에 대한 부분들, 네. 이게 이제 한꺼번에 다 합쳐졌을 때 CDPP. 상관 분석을 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CDPP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이거의 시작은 뭐다? 제로 트러스트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네. 이때까지는 저희가 옥타에 대한 내용을 한참 많이 얘기를 했었으니까 저희 제로 트러스트 프레임워크 안에서 세시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네. 이거에 대한 또 네 가지의 강점들, 가용성을 봐야 된다든지 네. 또 가용성과 플러스해서 그 인스펙션을 할 때 모바일에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좀 토대로 저희가 오늘 좀 길게 한번 내용을 네. 풀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의 보안에 대한 뭐 A to G라고 해도 뭐 크게 무리는 없을 만큼 전체적인 내용을 다 스펙할 수 있지 않았나 싶고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여겨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간중간 설명해 주신 그런 내용 중에서 제가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되게 많았는데 네네네. 그거는 조금 이따가 질문 또 있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드리도록 하고요. 네. 네.